가장 뜨겁게 저희 국민적 화제 속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단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뭐 지금 이념 전쟁을 치르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여순 반란 사건 그 반란자가 꼭 들어가 있는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우고 시험을 치르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요즘은 반란죄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냥 국가적으로는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제가 그게 77주기가 돼서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였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합당한 항명이라는 평가를 현직 대통령이 내린 셈이 됐습니다. 예. 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그 제주 4.3 사건이 터지니까 거기에 진압을 위해서 이쪽 그 여순의 국방경비대 그 국군의 전신이죠. 14년 국군 국방경비대에 출동을 하라는데 그 명령을 거부한다. 그런 명분으로 여수 순천 일대를 점령하면서 시작된 비극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국방경비대 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네. 부당한 명령에 맞섰다는 평가를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항명이었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잖아요. 네. 그러나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반 대한민국 폭동이라는 이 본질을 피해갔다는 비판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때 그 14연대 내에 있던 소위 남로당 세력, 네. 공산주의 세력이죠.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이 그 건국을 전후한 그 대한민국 건국의 그 중요한 시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고 했던 아주 그건 건국된 대한민국에 대한 반란이고 내란 같은 본질적으로 그거였는데 맞습니다. 남노동 세력이 동족 상잔 제주도 출동 반대 등을 내세우면서 무기고 탄약고를 장악하고 예. 그 반대하는 장교 하사관 20여 명을 사살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수로 시내로 진출한 다음에는 경찰서를 공격하면서 미군 철퇴, 인민인공화국 수립 만세 등을 성명을 발표했고 열차로 순천으로 이동해서 포로로 잡힌 경찰이나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이 그 국민을 보호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것이다. 네. 이거는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나 지나치게 일방적인 그 사건이고 네. 결국 한 역사학자의 얘기에 따르면 여순 사건의 주체가 4.3 사건 진압 거부라는 건 명분일 뿐이다. 네. 여순 사건은 14년대 좌익 세력이 여수와 순천 일대 남로당 세력과 연계해서 우익분자 1,200여 명을 죽인 분명한 반란이었다. 네. 1,200여 명이 이 남로당 세력이 살해했다면 네. 아까 대통령이 규정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도 사실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 본질적인 거를 애써 외면한 해석을 대통령이 내린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기년에 맞춰서 그냥 SNS에 그냥 띡 하고 올리기에는 너무 가볍게 올린 너무 무거운 메시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 김 선배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이제 바로 그거 때문에 예. 여러분 저 조용필의 그 빅히트곡 중에 하나인 허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허공, 예. 그 허공을 작사 작곡한 분입니다. 제가 예.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인데 방금 이제 작사명은 정옥 작곡명은 네네네. 정풍성 이렇게 쓰시는 분이죠. 그렇죠. 네. 제가 조용필 씨 광팬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맞습니다. 예. 이분이 방금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아, 외삼촌께서 당시 국방경비대 장교였는데 여순 반란 사건 진압 전투 중에 복부와 손에 부상을 입으시고 한평생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예. 근데 지금 이제 방금 장 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주장하는 내란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 내란. 예. 내란이라는 게 형법 87조를 보면은 국토의 일부를 참전하거나 예. 그래서 국가 공권력을 배제하거나 예, 예. 또는 예.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예. 폭동을 일으키면 그게 내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내란이야 아니면 여순 반란 때가 내란이야?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순 반란이 그 정도와 미친 영향에 비추어 보면은 뭐 수십 배 되는 내란이었다고 저는 보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세력들이 여수와 순천을 완전히 장악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제주 사건과 여순 사건이 한 해에 일어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주 사건은 사건명에도 들어있다시피 4월 달에 일어난 거고 그렇습니다. 네, 여순 사건은 10월 달에 일어난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주 사건을 다시 한번 그걸 이제 국가 권력이 들어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14연대를 그 이제 차출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국방경비대가 우리는 못 가겠다. 예. 그 안에 그러니까 소위 그 남로당 세력이 예. 거기서 암약하고 있다가 야 이번에 이거를 기화로서 뒤엎어버리자. 그래서 정말 이건 명분은 우리가 어떻게 동족에게 총뿌리를 겨누냐 그런 명분을 내세웠을지 모르다 그건 그냥 내세운 명분이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여러 가지 남로당의 전술 전략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걸 기화로서 일으킨 내란 반란 사건이 아니었겠냐 이게 사실은 뭐 주류 역사학자들의 해설인 거고. 네. 그때 보니까 여수 시내로 진출한 예. 그 세력들이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예, 예. 성명서 내용 중에 미군 철퇴, 그렇습니다.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예. 아니 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이게 나왔다는 게 반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내란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경찰서를 공격하고 포로로 잡힌 경찰이나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고 소위 그 우익분자 1,200명을 죽인 분명한 반란이었다는 게 한 역사학자의 여기에 대한 뭐 규정이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그 조선일보하고 이제 짧은 인터뷰를 하신 그 학자 두 분의 코멘트를 소개해 드리면은 예.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여수주둔 14연대 내부에 있는 남로당 전남 도당원인 지창수 등 좌익 세력이 인민군과 함께 행동하자면서 경찰서와 관공서를 습격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얘기를 했고 예. 강주형 명지대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여순 사건의 주동자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사라지는 것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도 뭐 그런 여순 사건의 그 10월 19일 주기가 되면 뭐 행사를 열긴 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없었고 매우 이례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모화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에 보냈는데 공개 메시지를 낸 적은 없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이런 얘기를 규정을 해버리면 네. 이거는 두고두고 많은 역사학계의 평가라든지 국가 공식기관에서 여기 이 여순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네. 명백한 지침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의 특히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한 그 언급은 굉장히 정말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야 되는데 이거는 항명이 상당히 합당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건 조금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다수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통설을 그렇죠. 한꺼번에 뒤집으면서 예. 이 비단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에요. 예. 이제 역대 대통령 중에 일부가 예. 이렇게 역사와의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번 아마도 최근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당 대표가 네. 영화를 하나 봤다고 영화를 그러죠? 봤죠. 그 영화가 건국전쟁 2였던가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제주 4.3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역사적으로 제대로 여순 봐야 된다. 사건 여순 뭐, 사건의 예.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 어떻게 일종의 이념 전쟁처럼 불러일으키니까 여기서 그쪽을 강하게 지지하는 이 좌파적인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진보적인 진영의 지지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걸로 확 얻어내겠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의 한 축에 올라탄 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 보입니다. 네. 예. 근데 이념 전쟁은 잘못 건드릴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가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정권이 좌로 갔느니 우로 갔느니 뭐 그런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사안을 이렇게 그냥 여순 사건 70주년이라고 갑자기 그런 SNS 메시지를 통해서 툭 정말 훅 하고 갑자기 이런 평가를 내린 게 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떨 때 보면 전 아까 이거 좀 완전히 사안은 다르지만
일본처럼 거품이 꺼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저주 같은 말씀을 그냥 훅 하고 얘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란 게 가끔은 어떤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천근만근의 무게를 싣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그 부분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똑같이 그 여순 사건 추념식 때 예. 그때 화환만 보내고 메시지는 안 났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구관이 명관인가요? 명관이라고까지는 참 저는 못하겠습니다만. 별별 생각이 예. 다 듭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가 본질적인 정통성을 훼손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냥 쓱 가볍게 현직 대통령이 하기 시작하면 네. 국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예. 이걸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리고 사실은 이건 정치권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무튼 이건 어쨌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중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든지 예. 또 나중에 주워 담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차라리 언론이 왜곡했다라든지 말이죠. 매번 그러잖아요. 언론이 왜곡했다. 근데 언론이 왜곡했다고 하기엔 SNS에 그냥 그렇게 밝혀버린 내용이니까 네. 예, 그게 참, 아이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이게 참. 쟁하고 했던 날 함께 가자